한약 처방 본추 해설 고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본은 신롱본추경에 최초로 기록된 약재로 사용 기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다. 그 생약명에 보면은 두 종류인데요. 리구스티쿰 속하고 앙겔리카 테누이시눔 종류의 뿌리와 근경을 약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본의 약성가를 보면 고본은 성질이 따뜻하고 거풍 효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정통에 머리끝이 아픈 거를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에 보면 여러 이명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가 이 토궁, 다궁과 같이 천궁에 그 궁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본의 그 이름을 보면은 고본에 그 근경 부위가 화고한다. 벼화자에 그 집고자지요. 이게 뿌리 윗부분의 모습이 볏짚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는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볏짚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궁 또 혹은 백지와 유사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약재고 과거에도 있었던 약재입니다. 기원을 보면은 사년과에 속하는 고본 종류의 근경과 근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본의 종류는 세엽고본이라고 하는 종류하고 중국고본, 요고본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건 잎이 그 가늘기 때문에 세엽인데요. 우리가 공식적인 그 학명으로는 사실은 앙겔리카 테누이시마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모두 다 통일하기 위해서 리구스티쿰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제 안젤리카하고 리구스티쿰을 동일종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다른 종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 고본은 이제 시넨스 종류고요. 요고본은 북고본에서 제올렌스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고본이 나지요. 고본이 나는데 이 고본 나는 거가 이제 한국의 전역 중국에서 분포를 하고요. 아까 리구스티쿰 테누이시눔하고 또 안젤리카 테누이시눔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고본은 중국의 이제 서쪽 지역이다. 그래서 서고본 그렇습니다. 중국의 화중, 서북 이런 지역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요. 중국의 그 이름 중에 앞에 요자가 들어있는 거는 요고본, 요동 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고본, 북쪽 지역입니다. 중국의 화북, 동북 등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엽고본, 우리 한글명 고본은 우리나라에 있고요. 요 중국 고본하고 요고본은 우리나라에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주된 성분에 대한 이제까지 연구를 보면 모두 다 휘발성 정유 성분에 관계된 건 고유한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밑에서 이야기하는 양리 작용하고 연결돼 가지고 성분이 연구된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휘발성 정유 성분이고요. 한의학적인 그 고본의 약효하고 연결돼서 보면은 진통, 진경, 중추신경 억제 이런 내용의 그 양리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약성은 신온하고 귀경은 방광경에 귀경하는 발산 풍한약이죠. 발산 풍한시키고 거풍 치통시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는 전정두통에 또 당연히 풍한에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관절통, 설사 등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응용된 예를 보면은 무로살람으로 인한 두동 한강화.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게 온병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괴상한 기후 변화 조건에서 발생하는 병이 이제 온병.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염병 이런 종류에 해당됩니다만은 하여튼 무로살람이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기후 변화 등으로 해서 두동 한강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처방, 또 청산견통탕 같은 강화승수탕 같은 처방인데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머리 쪽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통에.
머리 쪽에 관계되네요. 그리고 들어간 약재를 보게 되면 창출, 천궁, 백지, 세신, 강할, 고본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창출, 강할, 천궁, 백지, 고본, 만영자, 세신 등등 해가지고 모두 다 뒤쪽에서 잠깐 이야기할 우리 한방에서 이용하는 그 육경 두통에 사용되는 약물이 같이 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로 들어갑니다. 해설의 그 해표약의 발산 풍한약이고요. 신원에서 방광경에 규경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전정에 도달했다. 그래서 국부성 두통인 전정통을 치료하는 태양경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에서 보면은 전정두통에는 이것이 아니면은 절대 없앨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전정두통, 우리 머리 정수리가 아픈 두통에 고본이 사용됐다. 방광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족태양 방광경에 가는 노선이니까요. 그다음에 기타로 이제 신온하기 때문에 지절용통, 한스복 등 설사에도 응용이 된다. 관계된 문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진준항에도 태양두통, 전정두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본초 정의에서도 보면은 기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세신, 천궁, 강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두통의 그런 약재하고 같이 효능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자, 수치 금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치는 잡지를 제거한 다음에 말려서 사용을 하고요. 금기에는 보면 혈허나 혈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증약이라는 얘기죠. 화증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온성약제이기 때문에 열성에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기원식물 3종의 약효는 현재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한의학적인 그 기미를 보게 되면 세역고본, 안겔리카 테뉴이시마 요거는 신고하고 중국 고본과 서고본은요 신하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 말고는 약효는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육경두통에 해당되는 약재를 정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천궁은 정확하게 말하면 풍한두통하고 풍습두통입니다. 풍열두통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고름 해가지고 해당되는 약물을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태양경의 강할, 만영자, 우리 지금 고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정두통에 고본이 사용된 거. 그다음에 양명두통, 암 이마 쪽이 아픈 거죠. 전행미 미륵골통에 백지, 소양등의 한혈왕래에 있으면 시호하고, 태음에는 반하 창출, 소음에는 뉘치연통, 머리하고 이빨까지 돌돌 아픈 그런 두통에는 세신을 사용한다. 고름두통에 보면은 머리 꼭지하고 양쪽 머리 끝에 정수리 끝부분하고까지 땡기듯이 아프다. 그러면 오수유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통에 해당되는 모든 약물을 이제 통합해서 육경두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아주 특징적으로 잘 활용된 처방,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명의들이 많습니다만은 소위 그 명의들이 만든 처방 중에 우리 남원의 김광익 선생이라고요. 김광익 선생이라고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증기탕을 활용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름하여 김보익이라는 김보익 활용방이라는 처방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증기탕을 사용하는 두통에는 보면은 거기에 보면 천궁, 만영자, 세신, 고본 이런 식으로 해서 두통에 육경두통에 사용하는 약물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김광익 선생은요 그 명의이기 때문에 육경두통을 이 보증기탕을 쓸 때 이와 같이 그냥 육경두통에 해당되는 모든 약물을 다 넣은 게 아니겠죠. 그 위치를 정확히 봐가지고 머리 정수리가 아프면 고분을 넣었을 것이고 뒷목이 뻣뻣하면 강화를 넣었을 것이고 귀 뒤에 귀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만영자를 넣었을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김보익 활용방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보증기탕에서 천궁, 만영자, 세신, 고본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자연 상태의 감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기원이 되는 3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세역고본하고 중국고본하고 북고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파리가 선형이냐 난형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구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난형인 종류 중에서 옆에 그 가장자리에 거치가 약간 있냐 깊이 있냐를 가지고 두 번째로 중국고본하고 요고본하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요 수준에서 식물 상태에서 구분은 다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복사형 화석이기 때문에요. 그 복사형의 산폭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꽃에 관계된 걸 가지고 세 번째 산폭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꽃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최종적인 상태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꽃은 어렸을 때부터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파리하고 뭐 줄기 이런 등등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가 더 현실적이죠. 꽃은 이제 피었을 때만 구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세역고본입니다. 문자 그대로 잎이 가늘다는 얘기죠. 잎이 가늘잖아요. 세역 잎이 가늘잖아요. 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능이 있습니다. 능이 있고 잎이 보면은 잎에서 이렇게 엽초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꽃은 당연히 복사형 화석으로 백색입니다. 한 흰색에 하고 아까 말한 산폭이 한 20여 개쯤 됩니다. 중국고본입니다. 중국고본은 잎이 실 모양이 아니고 계란 모양이죠. 이렇게 난형 모양을 나타내게 되죠. 난형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꽃은 복사형 화석으로 흰 꽃이 핍니다. 자, 이제 잎이 보면 난형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거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고본입니다. 요고본. 이거 지금 제올렌스요. 제올렌스에 보면은 잎이 모양이 좁은 난형인데 가에 보면은 이 거치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이제 꽃이 보면 역시 복사형 화소인데 보통 산경 개수가 적습니다. 산경 개수가 적어요. 많아봐야 20개 미만입니다. 보통 아주 6개에서만 20개 미만, 19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식물 상태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고본으로 유통된 기록을 가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종류의 한의학적인 약효를 보게 되면은 고본의 약효하고 약간 엇비슷하게 다 써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는요. 그러나 이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토고본, 시움 아울렌스, 시움 슈아베입니다. 그래서 잎이 보면은 특징적으로 기수 우상 복겹이고 선상으로 이렇게 피치명 모양을 나타내는 종류도 있고요. 또 화고본 그렇습니다. 화고본 그래서 오스물리자 속에 속하는 건데 식물 자체는 완전히 다르죠. 복사형 화석인 것만 같고요. 근데 열매 보면은 열매가 분과고 털이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식물은 다릅니다만은 기록에는 화고본이라고 해가지고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헌적으로는 고본의 우리 약효하고 얼추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파고본이라는 게 있어요. 쇠파고본은 여기 보면 학명에 보면은 완전히 기원종의 속명 자체가 다르죠. 줄기에 보면 줄기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뚜렷하고 붓고 세로주름이 뚜렷하고요. 잎이 보면은 이와 같이 장원형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에 이제 우리 이거 백두산 지역에서 오는 특산 식물인데 암회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잎이 보면은 실같이 가늘잖아요. 아까 세엽고본하고 비슷합니다. 또 산고본 해가지고 산고본 안젤리카 속에 산고본이 있는데 잎이 보면은 잎이 아주 딱딱하고 날카롭고 거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식물체가 좀 다르지만 이거가 이제 고본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 기록이 있고 문헌적으로는 유사한 효력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고본으로 사용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식물 형태의 검색표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잎이 선상이냐 난형이냐를 가지고 첫 번째 구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난형인 경우에 잎의 거치가 였냐 깊냐를 가지고 중국 고분과 요 고분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나중에 3폭을 가지고요 구분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약재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그 검색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데, 크기가 크냐, 작냐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완전히 성숙됐을 때 크기가 크냐, 작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약재의 크기가 완전히 성숙이 된 것만 다 있으라는 법칙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성장이 끝난 걸 기준으로 보면은 새역 고분은 크기가 크고 중국 고분과 요 고분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적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거는 썰어진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겉에 있는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깔이 황종색이냐 흑갈색이냐 짙은 황종색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자면은 먼저 요 흑갈색 파트 부분하고 노란 부분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검은 색깔을 나타내게 되면 중국 고분, 시넨스 종류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고본은 리구스티금 테누이시면은 단면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치밀한 편이고 요 중국 고본하고 요 고본은 치밀하지가 못해요. 섬유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약재 상태에서 감별의 주된 포인트는 그 색깔을 가지고 첫 번째 구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에 치밀도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세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감별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기준이죠. 색깔이 짙은 색깔이냐 황종색이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밀한 편이냐 찢긴 틈새가 이렇게 많이 있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기타 내용, 크기가 크냐 적냐, 단면에 그 황갈색 점이 있냐 갈색 점이 있냐 맛이 어떠냐 이런 거는 추가 내용으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나고 고본에 보통 처음에 등장하는 기원 약재인 세역 고본의 리구스티금 테누이시멈이죠. 거기에 대한 약재 성상의 특징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표면의 색깔, 그 다음에 그 중심부가 치밀하냐 치밀하지 않냐, 그 다음에 중심부에 황색점이 있냐 등등등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역 고본의 그 약재입니다. 약재 전체 색깔이 황종색이죠. 황종색이고 썰어지기 전의 모양을 보면 이게 지금 근경부위입니다. 근경부위에 보면 덩어리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고본하고 시넨스 종류하고 요 고본 제올렌스 종류는 섬유성이고 찢어진 틈이 많다고 그랬어요. 섬유성이고 찢어진 틈이 많다는 내용이 그대로 근경과 근에 반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세역공과 같이 덩어리 모양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잔 줄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이고요. 단면을 확대를 했습니다. 단면을 확대를 하면 굉장히 단면이 치밀하지요. 치밀하고 보면 이렇게 황색 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역 고본, 우리나라의 토고본이라는 말을 뒤에 토고본이 있기 때문에 말 사용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국산 고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고본입니다. 중국 고본에 보면은 여기 지금 원형의 줄기, 장기가 있고 등등등 하는데 이게 그 아까 뒤쪽에 섬유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깔이 암갈색을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단면에 보면 섬유상이고 찢긴 틈새가 있고 등등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
잘라지기 전에는 이런 줄기 흔적이나 등등을 가지고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잘라졌더라도 이게 잘라진 거에 일정 부분이 남겠죠. 단면 상태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 고분입니다. 중국 고분이 아까 우리 원 세역 고분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지요. 작고 색깔이 보면 기본적으로 암갈색을 나타내게 돼요. 잔뿌리가 보면은 감겨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즘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근경 부위에 보면은 줄기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줄기가 나온다. 따라서 이제 단면 상태로 보면은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 특징적으로 조금 주의 있게 보면은 한 중간쯤 그 잔뿌리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점상으로 돌기든 뿌리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상태에서는 크기가 우리 원 고분에 비해서 좀 작고요. 두 번째가 원 근경 부위에 자꾸 그 둥그런 그 줄기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중간 정도의 뿌리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뿌리 흔적이 점 모양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자, 단면으로 들어갑니다. 단면에 보면은 이제 빈틈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이게 지금 이제 황백색입니다. 황백색이고 찢긴 틈새가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죠. 찢긴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고 황갈색 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도 이제 중국 고분인데 이건 오래 묵은 겁니다. 오래 묵게 되면은 노란 색깔이 더 짙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점이 이렇게 황갈색 점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고분입니다. 요 고분은 보면 크기가 또 작아요. 비교적 굉장히 작은 편이고, 아까 말했지만 크기가 크냐 작냐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표면이 보면은 황종색인데 아랫부분에 보면 가는 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면에 보면 섬유상이고 찢겨진 틈새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요 고분입니다. 요 고분 보면은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요. 작고 좀 조잡해 보이죠. 우리 세역 고분에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이 일정한데 크기가 작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단면에 보면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 근경 부위를 확대를 했어요. 보면 이런 구멍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줄기가 여기서 올라오는 줄기의 그 잔 흔적입니다. 잔 흔적이고, 그래서 요 고분의 구분해 보면 색깔은 얼핏 보면은 우리 그 세역 고분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만은 세역 고분은 조직도 치밀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크고 그러는데 요 고분은 조직이 벌써 엉성하고 빈틈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잘라진 상태라고 보더라도 잘린 상태에서 보면 부분으로 이와 같이 그 줄기에 원래 흔적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빈틈이 많죠. 섬유상으로 찢어진 틈도 굉장히 많고요. 색깔은 황백색입니다만은 점은 역시 있습니다. 점은 있고요. 자, 이게 잔뿌리입니다. 뿌리인데 뿌리도 보면은 반듯한 거 드물어 이렇게 가늘면서 구부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 이제 신강고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중국의 약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는데 신강지역에서 나는 겁니다. 학명 자체는 다릅니다. 코니오셀리눔이고요. 완전히 속명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모양이 보면은 중국 고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색깔도 망갈색이고 단면 보면은 섬유상으로 찢겨진 틈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면 비슷한데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적인 모습인데 원형 줄기 있는 것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모습은 이 고리마디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고리마디를 잡아요. 고리마디가 어디냐면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고리마디에. 자, 여기에서 보면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 안쪽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이렇게 근경에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마디가 움푹 패인 고리마디가 있습니다. 비록 잘라지기 전의 상태에도 있지만 잘라졌다고 해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보면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죠. 그래서 중국 고분하고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나온 흔적이 굉장히 많죠. 요것도 좀 비슷하지요. 자, 단면에 보면 색깔이 다망색, 황백색이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거가 이 근경의 고리마디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강 고분으로 나온 거는 중국 고분에 비해서도 더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봐요. 이걸 보면은 뿌리는 작으면서도 나온 줄기 흔적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줄기 흔적이 여러 개 났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적인 거는 요 고리마디를 참고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 검색표를 다시 정리합니다. 크기가 크냐, 작냐, 이건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참고사항이라고. 완전 성숙된 거에서는 구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색깔이 황종색이냐, 흑갈색이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단면이 치밀한 편이냐, 섬유성이고 엉성하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아까 다시 정리한 내용이죠. 표면의 색깔, 황종색이냐, 안갈색이냐, 짙은 황종색이냐. 자, 단면의 모양이 치밀하냐, 찢겨진 틈새가 있냐 등등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참고로 맛의 내용 등을 참고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요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보는 자연 상태에서 세엽 고보는요, 잎이 선형이죠. 약재 상태로 황종성이고 치밀한 편이죠. 자, 중국 고보로 넘어갑니다. 중국 고보는 잎이 난형이죠. 그 다음에 표면은 흑갈색이죠. 섬유상이고 찢어진 틈새가 있습니다. 요 고보는 잎 좁은 난형이고, 그러나 이번에 보면 큰 결각 모양의 거치가 있고요. 약재 상태는 비교적 작고 황송색이고 섬유상이고 찢긴 틈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기준에 맞춰서 세 종류의 약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정리를 하자면, 잎을 기준으로, 자연 상태 잎을 기준으로 할 때 잎이 선형이냐 난형이냐를 가지고, 선형이면 중국 고분, 세엽 고분이고요. 난형이면 중국 고분 혹은 요 고분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중국 고분과 요 고분에서 거치가 약하냐 깊냐를 가지고 중국 고분과 요 고분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연 조건에서 구분법입니다. 약재 상태의 구분입니다. 약재 상태는 표면이 황백색이냐 흑갈색이냐를 가지고, 황백색이면 우리나라의 세엽 고분 혹은 요 고분이고요. 흑갈색이면 중국 고분입니다. 단면을 보면 단면이 치밀하냐, 섬유상이고 찢긴 틈새가 있냐를 갖고, 치밀하면 세엽 고분이고 섬유가 찢긴 틈새가 있으면 중국 고분 혹은 요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상태에서 표면이 황백색이고 단면이 치밀하면은 세엽 고분이고요. 표면이 황백색인데 단면에 틈새가 많으면 요 고분이고요. 표면이 흑갈색이고 틈새가 많으면 중국 고분으로, 요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 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가장 효능이 좋은 걸로 볼 거냐, 이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요 세 가지 약재에 대한 동일 조건에서 비교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유통 약재라면은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약값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고본에 대한 전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고요. 또 향후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은 이게 저희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연락을 주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본에 대한 모든 내용의 설명을 마칩니다.